안녕하세요, 조홍선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들 다 기억나십니까? 자, 색채의 지각, 색을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지각하는가, 보고 느끼는가. 자, 그 다음 색채 심리, 색을 보면서 우리가 색에 대한 어떤 감각, 그죠? 속사람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색채 심리. 두 가지 과목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죠. 소통하고 나눠야 되니까 객관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색채, 체계, 표준이죠. 색채, 관리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써먹어야 됩니다. 자, 써먹어야 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 분야죠. 그래서 색이 쓰이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지만 일단 디자인 관련한 분야,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에 관련해서 이제 이후에 배울 건데 그런 분야에 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돼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파트가 색채 디자인인데 색채 관리에 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좀 많아요. 예. 디자인의 어떤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각각 파트마다의 디자인에 대한 그 분야를 또 이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양이 많은데 20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색채 관리처럼 그런 좀 미시적이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색채 디자인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색채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컬러도 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디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디자인의 의미도 잘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디자인 뭐 보기 좋게끔 그냥 보기 좋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기 좋게끔이라는 것은 뭐가 도대체 보기 좋은 건가요? 예.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디자인과를 4년 또 2년 막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요 디자인이 기본이 돼야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특히 2교시 배색에 관련한 부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원래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좀 지친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싶으면 선생님의 그 유튜브 조선생 TV에 가시면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의 내용보다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의 조선생 TV 유튜브 강의입니다. 또는 저희 카페에 정리해놨거든요. 디자인 플러스라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곳에 좀 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필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필기에 맞춰서 그러나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잘 정리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디자인이 뭔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디자인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럼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영어로, 그죠?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럼 디자인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냐? 바로 디자인의 실제 의미는 계획하다 또는 뭐예요? 설계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자, 디자이너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네요. 디자이너 보기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디자인이 계획하다, 설계하다의 의미니까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실제 시험에도 나와요. 디자인의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다음 주 설명이 틀린 것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또 이 디자인이란 말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그 어원이라고 그러죠.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어원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도 나옵니다. 세 개가 있어요.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이라는 말 비슷하죠?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이라는 말을 어원으로 해서 뭐가 생긴 거다?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 디자인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어원,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데시그란에는 라틴어에서 시작됐고, 데세뇨는 이제 이탈리아. 데생은 이제 프랑스. 에서 사용됐던 단어들. 물론 이것이 현대 개념에서의 디자인의 말은 아니겠지만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변형돼서 현대의 디자인이라는 말로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좀 애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인은 그림을 그리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 말에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계획하다, 설계하다, 무엇을, 그러면 우리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저는 이제 실기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컬러리스트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에 하나는 뭐냐,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해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지? 여기서 말하는 왜는 딴지 걸라는 게 아니에요. 왜 쟤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너도 윈, 나도 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주어졌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왜여야 되지, 딴지 걸고 안티하고 반목하는 그런 왜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계획하다라는 의미는, 자, 현대, 미래, 과거 중에 어떤 것과 관련돼 있죠? plan이라는, 계획하다라는 말은 과거예요? 과거를 계획합니까? 현재를 계획합니까? 미래를 계획합니까? 그렇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자, 그럼 미래를 계획하는, 자, 이걸 목적이라고 하죠. 목적. 자, 미래를 계획을 해요. 왜 계획합니까?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죠.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속사람의 만족감,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면, 물론 겉사람도 편한 것은 행복한 거지만 우리가 겉의 육체가 편해지고 살기가 더 편해졌다고 해서 속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걸 더 많이 과거에 비해서 얻고 있어요. 왜?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속사람이 외롭고 우울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겉사람이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있고 또 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속사람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없는 뭔가를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뭘 하고 싶다라는 거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채워서 얻는다기보다는 어떤 속사람의 만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아지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세상 없습니다. 그런 세상.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행복이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니즈 행복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맞출 거냐 이거죠. 바로 그걸 맞추는 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누구의 행복이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디자인은 누구의, 인간들의 무엇을, 행복을 위해서 그 목적을 뭐하는 사람? 계획하고 설계하는 관련한 일, 즉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 딱 특정한 업무, 직무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의 행복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만 디자인은 더 특별하게 더 사람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전문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무언가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플러스라는 저만의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저의 이론과 사상을 담은 디자인 플러스라는 나름대로의 사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플러스라는 말을 쓴 것은 디자인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디자인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볼 텐데, 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주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니즈, 보통 행복, 이걸 우린 욕구라고 해서 니즈라고 하거든요. 이 니즈, 이게 다 다릅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생존을 일단 해야 되죠. 과거에 제가 색채 심리할 때 여러분들 얘기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은 겉사람이 있고 뭐 속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겉사람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물질의 세계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세계에서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의 세계야 뭐 그건 뭐 신앙이니 종교의 문제니까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일단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혼자, 자, 인간,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 선생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남, 딱 이 세상은 두 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네, 우리는 다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이 된 세상이죠, 그죠? 아무리 뭐 세상에 좋은 게 많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나가 저게 또 있는 거야. 그게 남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우주들이 중심에, 세상의 중심들이 서로 소통하려고 하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은 같이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근데 혼자 사는 것도 안 돼요. 어쩌라는 거지? 혼자 사는 것도 안 되는데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불완전한 사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기대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진 그 애는 그렇게 살아야 사실은 행복한 건데, 우리 인간들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의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 이기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하는 거예요. 왜?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져서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살 수 없는데 혼자 살려고 하니까 어쩌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해결돼야 돼요. 먹고, 여기서 선생님 고는 고통스럽다의 그 고로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먹어야 생존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먹는 것과 함께 자고, 자야 돼요, 여러분들. 쉬어야 됩니다. 많은 예전에 우리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고문당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 자폐가 고문당을 했었죠. 그분들 말 중에 제일 힘들고 아팠던 게 뭐냐, 제일 힘들었던 고문이 뭐냐, 잠을 안 재우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뭐 고문한 몸으로 아프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참을만 했는데, 잠을 안 재우는 건 도저히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잠을 잘 자는 게 그러니까 보약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거. 그 다음 입고죠.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아주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하죠. 자, 먹고 자고 입고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놀고 결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치료받고입니다. 치료받고. 네, 치료. 왜? 사람들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도 뭐 못 고치는 병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썩은
치아를 치료를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과거는 뭐 더 심했죠. 그래서 과거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뭐 45살, 뭐 40대라고 하니까 전 이미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을 사람이었던 거죠. 자, 치료받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육받고입니다. 뭐라고 한다? 교육받고. 이게 화면에 안 나요. 교육받고. 자, 이 5가지 중에 요 3가지가 기본이고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치료받고와 교육받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요게 또 해결돼야만 또 다음 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본적으로 요것이 인간들이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5가지인데 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국가에서 보장해는, 그러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어떤 자격을 떠나서 한국 사람이면 이 부분을 모두가 책임져 주는 거. 이걸 우리는 복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 그럼 이게 손해냐?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혼자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먹는 것만 해결하다 보면 다른 거 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먹고만 해결하다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죽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5명이라는 인구밖에 없다. 그럼 이 5명이 야, 먹고가 중요하니까 다 먹고 하자라고 하면 이 5명 다 죽습니다. 왜? 이 다른 거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수명이 짧아지거나 죽게 되죠. 그러면 이 5명이 지혜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한 개씩 분담해가지고 함께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이 사회라는 공간은 공생, 같이 함께 생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농사를 져주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농사 안 져주면 여러분 지금 강의 못 들어요. 뭐 해야 돼? 농사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좀 더 직무에 따라서는 좀 더 중요한 직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사람.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안에는 각각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볼품없는 저 발톱, 손톱, 때 끼고 막 이런 애들, 걔네들 보잘것 없죠? 그러나 손톱이 없으면 우리 컵을 못 잡아요, 여러분. 발톱 없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 전체 인간의 몸을 움직이듯이 우리 사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떤 누군가는 뇌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발톱의 역할을 해요. 그 발톱을 저 발톱 저거, 보잘것 없어. 그러고 내 발을 내가 무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발 필요 없어 잘라버리면 뇌는 괜찮나? 자기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입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죠.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를 각각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 먹고가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아이씨, 나 아니면 이것도 완전 찐딴데 이러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다른 사람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얘가 먹고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그럼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 그래서 이 갑질은 우리 사회를 깨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또는 누군가는 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난 대충 해야지 하는 해태. 그러니까 이 사회에 민폐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러분이 이 사회에 일단 1차원적으로 이 사회에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자고 입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는 뭘 해주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엄청 해주는데 도리어 뭘 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해를 주면 어때요? 더욱더 짜증나죠. 그래서 이 사회 범죄자들을 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는 모두가 다 먹고만 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자고만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입고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이렇게 직업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예인 6개밖에 없나?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의 이 직무, 이 각각의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무라고 하고 업을 삼아서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걸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직무가 정말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야 건강한 건데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을 갖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에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그죠? 모두가 다 의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다양한, 이러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디자인 해야 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뒤에 붙여주면 돼요. 먹고 플러스 뭐라 그래? 먹고 디자인. 자고는 자고 디자인, 입고는 입고 디자인, 치료받고는 치료받고 디자인, 교육받고는 교육받고 디자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공공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와 같이 붙어서 항상 해게 돼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디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것을 어떤 기술적인 미술 이런 것들을 잘하면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은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했을 경우 이 디자이너의 어떠한 그 스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디자인은 이렇게 먹고 자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러한 환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욕구 이것들에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서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럼 모든 직무. 자, 직무라는 거. 직무는 역할이에요, 역할.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직무를 갖고 있죠. 이 직무를 크게 일단 분야라는 안에서 직무를 갖게 됩니다. 분야라는 것은 뭐 의료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의료 분야 안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약을 만드는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 안에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먹고 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 먹고 분야 안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혼자 잘났다고 해서 좋은 의료 분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간호사나 약사가 없으면 의사가 혼자 다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문적으로 또 병원에서는 약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쓰레기 같은 거를 처리하는 그런 또 전문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없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각 분야마다 안에서 직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분야를 하나 딱 만들면 일자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이 국가에서는 자꾸 어떠한 분야,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분야라는 그 안, 특히 우리 분야는 무슨 분야? 디자인 분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디자인 분야 안에는 정말 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무에 가서 직업을 가져도 되고 또는 능력만 된다면 자기가 그 분야 안에서 새로운 직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직무는요, 두 가지 직무로 크게 나눕니다. 모든 분야는. 하나는 기획에 관련한 분야와 그 다음에 기능에 관련한 분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획이라는 분야는요, 보통 관리자,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고요.
기능에 관한 업무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을 하는 사람과 기능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기획일까요? 기능일까요? 누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기획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뭔가 높고 낮고 하여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좀 위아래 이런 상하 관계가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제가 어릴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저보다 높은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한테 개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자기를 공격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뭐 제가 힘이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뭔가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식의 그런 것이 회의로 굳혀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겠죠. 그죠? 여하튼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안 그러느냐? 아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뭐 저도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기획이라는 업무와 기능이라는 업무 이 두 가지 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러면 제가 마케팅 할 때 얘기했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기획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기능의 일을 했다고 무조건 돈을 다 벌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변호사 그럼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이 벌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방송에도 출연하고 자기를 프로모션 하면서 어떠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얘기했죠.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돈 버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돈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돈이라는 놈은 너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100만 원 달라면 주겠어요? 10만 원? 아니 10,000원 달라고도 안 주잖아. 내가 뭔가 여러분한테 주지 않는 이상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냥 무슨 고등학교 입학하듯이 의무 교육하듯이 취업하면은 대충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돈만 받아간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니라고요. 돈은 생명과 같이 여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제공해줘야 돈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돈 버는 기술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걸 가지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돈 버는 기술에 쓸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업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돈만 버는 데 사용하느냐? 그렇잖아요. 디자인 가지고 또 뭐 할 때 쓸 수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죠. 자, 지금 파트 디자인 일반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이것만 알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디자인의 어원은 뭐냐? 데지그라네다, 데세뇨다, 이탈리아 데세뇨, 데지그라네 라티노, 프랑스어 데생으로부터 시작됐고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고 넘어가도 되는 파트인데 저는 정말로 학생들이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강의 목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디자인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2년 또 길게는 4년의 공부를 해놓고도 예를 들어 시각 디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시각 디자인은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옛날 속담에 서당계 3년, 그러니까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0년을 영어로 해도 영어 잘 못하는 나는 무엇이며 또 4년을 시각 디자인 같은 걸 공부했는데도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험만 얘기한다면 짧게 끝날 것을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잘 이해를 하시고 아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업무에도 기획, 디자인 기획이 있고 디자인 기능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기획과 기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게 보통 이 기획의 일이 많을까요? 기능의 직무가 많을까요? 직무. 그러니까 일자리죠. 일자리가 기획이 많을까요? 기능이 많을까요? 보통 기획이 적습니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기획은 관리자잖아. 그러니까 관리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 정점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수가 줄게 되죠. 그래서 기획에 관련하는 사람이 좀 높아 보이고 소수다 보니까 수익도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보통 회사들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고용 정리할 때 이 기획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려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길게 보는, 그러니까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덜 받죠. 근데 점점 기술이 쌓일수록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0년을 잡으면 처음에 많이 버느냐, 나중에 많이 버느냐 차이지 결국 다 번 거를 따져보면 비슷하게 벌어요. 누가 더 꾸준하게 하느냐의 차이지. 누가 또 중간에 실수하지 않느냐. 헛된 질 안 해. 이해지? 같은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남들이 좋다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걔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걔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토끼랑 거북이랑 달리기를 하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토끼를 거북이가 이겨봤자 의미 없어요. 그건 운이 좋아 이긴 거예요. 어떻게 토끼를 이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토끼가 실수 한번 해줘야 어쩌다 이길 수 있는. 자, 그래서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 시합을 해야죠. 수영 시합을. 그러면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사회라는 곳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회는 같이 살면서 함께 문화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지거나 또는 선호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조건 정답이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토끼가 달리기를 잘하는 걸 보면서 나는 수영을 잘하는데 왜 토끼처럼 꼭 뭘 잘해야 돼? 달리기를 왜 잘해야 되냐고 내가. 난 뭘 잘하면 돼요? 나는 그냥 수영만 잘하면 돼요. 이 사회에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수영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거북이가 매일 토끼처럼 되려고 하니 노력해도 이게 노력해서 된다고 한다면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희망이 있어서 살만한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지금 우리 디자이너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굳이 남들을 보면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좌계감만 들어요. 어떤 그 차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좌계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걔는 걔예요. 나는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 단순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소중한 일들이에요 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비교적 선호하는 일.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자,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힘들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제가 비교적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선생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에서는 안 된 게 좀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이 돼야지 하고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교육대회도 안 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나름대로 제가 대학 교수가 돼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여하튼 그럼 선생님 되고 싶었으니까 지금 안 힘들겠네요? 아니요.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 힘들어 보이나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제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촬영하고 나면 또 어디가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거기에서 오는 막 이런 자괴감도 있고 또 저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또 괴롭고, 저도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을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포기를 그나마 안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엔 좀 좋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다? 참을 힘이 생긴다. 여러분, 어떠한 일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그런 거 다 귀찮아요. 저는 그냥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 안 하면서 막 그렇게 좀 그게 쩔게 잘하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토끼가 좋고 누구는 거북이, 또는 누구는 토끼 성향, 누구는 거북이 성향.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분야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다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인간을 배려하는 건데, 자, 디자인의 뜻은 무엇이다? 계획하다라는 뜻이었죠. 그죠? 계획하다. 그럼 이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목표를 잡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난 이제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따야지 라고 왜? 하고 나는 뭐뭐 할 거야? 하고서는 미래에 뭔가를 목표를 했잖아요. 그 목표는 이 자격증 따서 난 죽어야지? 이거 아니잖아. 난 자격증 따서 행복할 거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 전에 미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그럼 제주도 여행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제주도 여행 계획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그날 그냥 즉흥적으로 모여서 가야 됩니까? 그날 즉흥적으로 모이면 돼야 안 돼요? 뭐 돼요. 그것도 모여서 그날 바로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뭐가 문제냐?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되죠. 우리 보통 요거를 효율이라고 합니다. 뭐가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효율이 높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행복감을 느껴요. 효율이 높을 때. 단돈 100원에 효율이 올라와도 되게 행복해합니다. 돈의 그 어떤 크기와는 상관없어. 하여튼 뭔가 효율이 올라가면 되게 행복해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획을 하고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획을 다른 말로 하는 게 바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보통 이 기획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조건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 조건이 뭐냐? 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획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또 여자끼리 가느냐, 남자끼리 가느냐에 따라서도 여행 기획, 즉 여행 아이디어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획을 뭘 해야 되느냐? 조건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뭐라고? 관찰. 아셨죠? 관찰. 그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어떠한 그 소양. 첫 번째, 왜?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까? 조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왜? 항상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질문과 함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세 번째는 기본적인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조건들 막 가지고 우리가 여자끼리 가고 돈은 얼마 있고 또 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제주도 이렇게 가자라고 다 해놨는데, 여행을 갔는데 하나의 변수를 놓쳐버렸네. 그게 뭐야? 날씨라는 변수를 고려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태풍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펜션에서 그냥 일주일을 지내고 온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준비가 잘 됐는데 한 가지의 변수를 놓쳐서 여행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변수,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조건과 문제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뭐 해요?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문제, 그래서 우리 문제인식이란 말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디자인의 시작은 문제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원래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인간은 원래 문제가 많아요. 원래 인간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위인이라든가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다 털어봐. 문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청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 인식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디자이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인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 되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가 관찰과 묘사라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연습도 하지만 그 그림 연습에서의 관찰과 묘사를 통해서 뭘 보는 훈련? 변수, 문제인식하는 훈련을 보는 훈련이 바로 관찰과 묘사라는 파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아이디어, 즉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끼리 가느냐 남자끼리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 가는데 다른 조건, 여자는 20대, 이쪽은 60대 이러면 또 여행이 어때요? 또 달라지겠죠. 이러한 조건과 변수에 따라서 아이디어와 기획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조건과 변수,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뭐라고요? 환경.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유출해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학교 교수야. 그래서 A반 과대표와 B반 과대표 불러다가 야, 이번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갈 건데 너네 둘이서 이번 MT 갈 거를 내용을 좀 기획 좀 해와 그랬어요. 그러면은 A와 B가 있는데 A는 제주도를 한 100번을 놀러 갔다 오고 B는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그 여행 MT 아이디어를 더 잘 낼까요가 아니죠. 낼 확률이 높을까요? 하면 제주도를 많이 갔다 와본 사람이겠죠. 맞아요.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은 바로 경험이에요. 뭐라고? 경험.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 마케팅에서 배웠었죠. 뭐가 있습니까? 1차 자료와 그 다음에 2차 자료가 있다고 했었어요. 1차 자료는 직접 경험이고 얘는 뭐예요?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직접 경험합니까? 간접 경험합니까? 간접 경험합니다. 직접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뭘 받으니까 그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좋은 디자이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관찰하고 문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박식닥학 맞나? 네, 박학다식이죠. 박학다식.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관련한 지식과 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경험들, 물론 미시적이면 좋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거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낼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준비 좀 해봐라.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들 그러잖아요. 야, 이번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준비해. 이러잖아요.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아이디어 좀 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좀 더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배웠다는 건 뭐 되게 뭐 많이 무슨 뭐 학벌을 갖고 뻐기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좀 배운 사람이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기획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좀 더 우리처럼 이제 다 배웠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디자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 인생을 네가 좀 디자인 좀 해봐. 이런 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물론 이 기능적인 그림을 그린다든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이 기획이라는 부분도 디자인에 포함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컬러리스트나 이런 시험은 기획 능력을, 기능 능력을 다 보지만 주로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한이 있잖아요. 뭐 관련한 학과를 나온다든가 관련한 경력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매니지먼트, 이 관리에 관련한 평가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관리 능력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을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웹 디자인 기능사,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기능사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기능사 시험은 뭐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인 반면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는 바로 이 기획 능력, 요걸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즉 아이디어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누구나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빅터 파바넥입니다. 누구? 빅터 누구? 파바넥. 이 사람이 쓴 책 인간과 디자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디자이너이자 사상가인데 제가 따라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뭐 따라하냐 안 따라하냐 중요하지 않는데 하여튼 저랑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자이너이면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복합적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복합적인 다양한 이 환경, 제가 얘기했던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디자인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능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기획이 돼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딱 짰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대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움직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획에 의해서 기능이 움직이고, 좋은 기획이 있는데 좋은 기능이 없으면 망해요. 예를 들어서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그죠?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를 만들자라는 기획은 영화 만들기 3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때 만들었으면 망한 거지, 그지? 또 반면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좋은 기획이 없으면 또 그 망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좋은 기획자이면서 그 밑에 좋은 기능적인 디자이너들이 많았을 때 133대 1이라는 맞짱,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지만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원균이라는 기획자를 만나면 7천량 해전에서 착살나는 겁니다. 완전 개박나는 거죠. 그 많던 배에 몇 대 남은 거예요? 11대인가요? 그거 남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기능 전문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참 훌륭한 민족이에요.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곧 우리나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물론 미국 가서 디자이너 하실 거면 미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일단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대한 디자이너로서의 애국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참 좋은 지도자만 만나면, 좋은 기획자만 만나면 엄청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딩크라는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보다 더 큰 아시아의 그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애들도 못했던 4강 진출을 해내기도 하고요. 그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민족은 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 기능적인 부분과 기획적인 것이 같이 잘했을 때 엄청난 효율을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기획에 관련한 디자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능에 관련한 디자이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게 맞는 분들은 기능적 디자인 하세요. 우리 소위 말하는 뭐 편집 디자이너라든가 웹 디자이너. 근데 기술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 그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편집하고 디자인이 붙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뭐가 필요하다? 아이디어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한 기능이 아니에요. 아셨죠? 기획에 관련한 디자인과 기능에 관련한 디자인 중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누가 돈 많이 버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촬영을 급하게 하고 있어요. 예,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와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자, 빅터 파바넷이라는 사람이 그런 복합적 디자인은 그런 복합적인 디자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나와요. 빅터 파바넷이라는 사람 한 복합적 디자인 기능 이렇게 보시고 6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용도, 필요성, 탈라시스, 즉 목적, 그 다음에 연상, 미학 이렇게 6가지를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method, use, needs, 탈라시스, association 뭐 이런 것들 그 영어로 된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빅터 파바넷이라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내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겠지만 이 미술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 디자인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디자이너세요? 그림 잘 그리겠네요. 막 이런다. 물론 못 그리지는 않지만 엄청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린 사람이 디자이너입니까? 아니죠. 디자이너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뭐 스케치로 표현한다든가 또는 소통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그 자체 미술이 그 디자인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 미술이 아니라 응용 미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이긴 한데 갖다 어떻게 하는 거죠? 미술을 사용하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본질인 것은 순수 미술, 갖다 쓰는 것은 응용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시험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재에 관찰과 묘사라는 건데 관찰과 묘사는 물론 그림을 통해서 연습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관찰 훈련입니다. 아셨죠? 그걸 또 묘사하는 스케치라는 것 또한 내가 관찰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단으로서의 스케치죠.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소통할 목적, 또 하나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할 목적. 그래서 스케치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컴프 스케치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컬러에서는. 왜?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는 계시면 좋습니다. 스케치의 종류는 썸네일, 러프, 컴프. 그러면 썸네일과 러프는 내가 낸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아이디어를 낼 때 자료와 그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1차적으로 낸 아이디어가 완벽히 나올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문제점이 많은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관찰하고 다시 그걸 수정하고 다시 관찰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하는 스케치가 바로 썸네일과 러프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완성형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든 스케치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나한테 의뢰한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또는 그걸 직접 제작하는 제작자에게 설명해 줘야 돼. 왜? 말로 하면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죠? 스케치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묘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드로잉이라든가 스케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또 할게요. 자, 우리 직무는 디자인 기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했었습니까? 기능이라는 직무가 있다. 그래서 기획은요, 어떤 프로세스를 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무슨 인식을 해야 된다? 문제 인식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능력. 즉, 좋은 기획을 하려면 문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기획해야 되죠? 디자인 기획이는.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한 강의만 제가 한 6시간 이상을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까지 해주기가 예전에 했었어요. 예, 근데 좀 부담스러워서 요 정도까지만 할 것인데, 선생님 더 알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강의 같은데 디자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강의, 더 알고 싶은 강의는 선생님 유튜브 강의에 조선생 TV 안에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사이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의 프로세스 잘 기억하세요. 문제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획이라는 업무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기능에서의 프로세스는 먼저 욕구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욕구, 영어로 뭐예요? needs, 욕. 어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능은.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욕구를, 형태를 만드는 조형,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뭐합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의 프로세스입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요것과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기능은 암기할 때 욕조 제기 이렇게 외우십시오. 욕조에서 제기 차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욕조 제기. 그 다음에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요 두 가지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이 좋으세요? 기획의 업무가 좋으세요? 기능의 업무가 좋으세요? 이미 기획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능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하튼 자기가 그나마 좋아하는 일을 해야 참을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아이디어에 대한 거죠. 자, 아이디어라는 거. 아이디어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기획이에요. 기획. 아이디어라는 건 기획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목표, 어떠한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행위를 다 우리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그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발상법. 자, 발상법이라는 건 뭐냐? 좋은 아이디어가 곧 돈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면 엄청난 효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잘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법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할 때 만들지 않아요. 법 없이 산다? 그런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법 되게 많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건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잘하면 법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를 그만큼 사람들이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브레인스토밍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란 뜻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브레인은 두뇌죠. 그 다음 스톰은 이제 폭풍입니다. 그래서 질보단 양이에요. 뭐다? 질보다 양.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아이디어 발상법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 BBOD사라는 광고회사의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그 만든 방법인데요. 뭐 이해는 돼요. 뭐냐면은 광고회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아이디어죠. 광고 아이디어인데 업무 중에 많은 업무가 바로 회의하는 업무입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죠. 그죠? 같이 함께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거의 맞아요. 혼자 독보적으로 지 잘난 맛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물론 잘하는 척 하는데 지속성이 없습니다. 잠깐 잘할 수 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아셨죠? 디자인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그 함께는 열나 어렵습니다. 아셨죠? 희망적이지 않아요. 엄청 싸웁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보면 꼭 재수없게 딴지 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없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기분 나빠요? 나쁘죠. 안 해버린다. 그 다음부터 니나 잘해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지 오스본이라는 부사장이 규칙을 정합니다. 야, 이제부터 딴지 걸지 마. 딴지 걸지 마.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디벨롭하는 건 괜찮아.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 하고 규칙을 정해버렸어요. 그만큼 딴지 많이 걸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인식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문제인식은 바로 조지 오스본의 윈이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기본은 딴지 걸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질보다는 양이다. 조지 오스본이다. 딴지 걸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네틱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시네틱스 기법. 이거는 뭐냐면 서로 성격이 다른 어떠한 두 개를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내는 아이디어예요. 바로 이 선생님이 그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창의의 세 가지 형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견. 창의는 뭐다? 발견. 그러니까 창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창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창조와 창의는 좀 달라요. 우리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적인 디자인, 물론 뭐 같은 의미지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의예요. 창의는 뭐냐? 유에서 유를 발견하는 거죠. 페니실린 같은 거. 그거 만든 거 아닙니다.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다 발견입니다. 창의라는 것은 뉴예요. 뉴. 새로운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게 새로우면 건 창의야. 개인적인 창의는 뭐냐? 평생 짜장면을 안 먹어봤어. 너 어느 날 짜장면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행복하고 맛있어. 그럼 그건 창의예요. 우리 인류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룩했어요. 이런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발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그런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아시죠? 그 말라리아로 수억 명이 죽어갔는데 그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약을 중국인 여자 그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과거 그 옛날 서적을 뒤지다가 무슨 어떤 약물이 그 비슷한 증세에 호전을 하는 걸 봤다라는 책을 보고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 그래서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의입니다. 발견. 첫 번째는 뭐다? 발견. 그 다음에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창의예요.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공중전화에서 시작됐잖아요. 공중전화가 불편함을 느껴야 손전화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융합이 뭡니까? 핸드폰과 뭐가 만났죠? MP3. 핸드폰과 사진기, 핸드폰과 게임 이렇게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융합이에요. 그래서 요 창의는 세 가지. 발견, 발전, 융합. 그러려면 많은 발견하고 발전하고 융합, 발견도 능력이 있어야 발견이 가능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 산삼이 귀중한지도 모르고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박학다식,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20대의 초반에 뭐 디자이너 또는 예비 디자이너가 있다면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자료 수집 많이 하십시오. 제가 패션과 학생들 컬러 가리키는데 대학생들한테 그래. 너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10벌의 옷을 경험해라 라고 합니다. 10벌의 옷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과거에야 뭐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니까 좋은 자료도 되게 많다. 책 같은 것도 작가가 있고 그 사람이 만든 작품들이 쫙 나와 있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려보라 그래요. 그 10벌만 따라 그려보면 10벌이라는 옷이 경험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투입해서 더 많은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과 발전과 융합, 바로 시네틱스 기법이 바로 이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광고 천재 그 유재석이 아니죠. 이재석 씨가 굴뚝이 하나 있는데 그 굴뚝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했는데 총을 하나 이렇게 플랜카드 놓고 굴뚝에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대기 오염이 사람들을 얼마 죽인다.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한 이거 아시죠? 이게 바로 시네틱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한 관계 없는 것 또는 관계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시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질수나 순질 이화라고 그랬었죠. 처음 본 것을 친숙한 것처럼, 친숙한 것을 뭐 알지 못하는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우리는 시네틱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 기법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체크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교재에 스캠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캠퍼 그럼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약자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는 차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체크리스트는 우리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뭐 청소는 어디가 되었는가 막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걸 체크 하면서 확인하듯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꼭 확인해야 할 자료들을 체크를 쫙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체크리스트를 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그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름 스캠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맵, 이미지맵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생각의 지도라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주고 그 키워드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뿌리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막 인식을 해놓은 다음에 반대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에 들어가면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이미지 맵, 마인드 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쓰는 거고요. 토니 부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생각의 지도다. 이거 외에도 뭐 고등법이니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브레인스토밍법, 시네틱스법, 체크리스트법, 마인드 맵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배워야 할 강의 여기까지 아이디어 발상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교재에는 23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체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나가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용어까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디자인 관련 용어는 이제 그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 가끔 되는데요. 나오던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느냐. 자, 키치, 그 다음에 티저 광고, 아방가르도, 안토니오 가우디, 리디자인, 모아레, 에코 디자인. 요 정도 애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뭐, 이 내용들은 우리 내용 안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들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키치 디자인, 그 다음에 티저 광고. 키치라는 것은 뜻은 뭐 낡은 가구, 그 저속한 모방 작품 뭐 이런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티저 광고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광고. 아방가르도는 진보적인 급격 진보 성향. 안토니오 가우디는 이제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그 작가이면서, 그죠? 건축가죠. 그 다음에 리디자인은 디자인을 리폼하는 거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걸 리디자인. 그 다음에 그 모아레는 인쇄시 그 이렇게 아른거리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저기 뭐 점들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막 빨강, 파랑 막 이런 게 다 보여지는 뭉개져 보이는 현상을 모아레라고 합니다. 에코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 뭐 알고 있는 뭐 그린 디자인, 뭐 친환경 디자인 뭐 이런 개념이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에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보통 이 부분에서는 보통 한 많게는 3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시돼요.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2문제, 많게는 3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자인 일반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까지가 23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체크를 잘못한 거고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22강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23강은 이제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디자인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가.
대한 부분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제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그죠? 일단 이렇게만 아십시오.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그러한 일을 하는 분야를 디자인 또는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디자인은 자기의 어떤 얄팍한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거 써 하고 주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미적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2번째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라? 교재를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디자인 쪽은요, 웬만하면은 교재를 가지고 안 하고 제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론서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디자인 파트는 이 부분은 선생님 강의만 듣고 그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파트인데, 여하튼 항상 이론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